전기차 관련해서도 네. 한번 여쭤보면은 그 폭스바겐이 중국 네. 배터리 업체와 네. 협력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배터리 시장에서 뭐 CATL이나 네네. BYD 같은 중국 업체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인 LG의 에너지솔루션, SK온 기업 경쟁이 좀 심화되는 모습인데 네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네. 네. 최근에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중국 업체, 말씀하셨던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업체와 우리나라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은 삼성 SDI와 이게 서로 막 경쟁하는 구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뭐 폭스바겐이나 뭐 테슬라가 그 중국의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은 배터리 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장표 보시면 배터리 쉘에 보면 이렇게 제가 양극과 그다음에 음극과 분리막과 전액이라는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극이라는 것은 리튬 이온을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저장한 것을 이제 음극으로 이동합니다. 음극에서는 뭐냐면 이 리튬 이온을 흡수해서 방출하면서 전류가 흘러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액이라는 것은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매개체이고 분리막이라는 것은 양극과 음극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극재라는 게 있어요. 양극재라는 것은 양극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NCM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이에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라는 거 하는 것은 흑인이 들어가고 뭐 동박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양극재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쉘 위에 있는 개념이 이제 모듈이라는 개념이고 모듈 위에 있는 개념이 이제 팩이라는 개념인데 팩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중국의 LFP와 우리나라의 NCM에 대한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쉘은 양극, 음극, 분리막 전액으로 되어 있고 이 양극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는 뭐냐면 양극재를 이렇게 LFP, 그러니까 리튬과 철과 인산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NCM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LFP 자체는 이렇게 좀 저가입니다. 저가이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기존의 NCM보다 한 60% 정도 수준. 그러니까 중저가 자동차 모델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고요. NCM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니켈입니다. 이 니켈인데 니켈이 뭐냐면 니켈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집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차량의 주행 거리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한번 충전해서 차량의 주행 거리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니켈이 들어가게 되면 폭파의 위험이 있어요. 가끔씩 왜 뭐 배터리가 폭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니켈의 그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주행 거리는 길어지는데 폭파의 위험이 있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LFP는 중저가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에너지 밀도가 낮았기 때문에 폭파의 위험은 낮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LFP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 중국의 BYD나 CATL 같은 기업들이고 그래서 폭스바겐이나 테슬라가 이런 LFP 배터리를 채택한다는 것은 NCM 배터리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중저가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 이 관점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LFP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NCM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여전히 NCM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배터리 셀 만드는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좀 실적 방향이나 그런 것도 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이건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그죠?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부분 보니까 그럼 니켈 가격이 어떻게 되지? 그다음에 코발트 가격이 어떻게 되지? 뭐 동박 같은 경우에는 동박의 수출 금액은 어떻게 되지? 그죠? 그다음에 원재료인 뭐 구리가 있으면 구리 가격은 어떻게 되지? 이런 지표를 찾아서 실적을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관세청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관세청이란 사이트는 우리나라의 그 수출 품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출입에 대한 실적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품목별로 보일 수도 있고 품목별 국가별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품목별로 본다고 치면 들어가서 이렇게 월별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동박이다 그러면 동박의 HS 코드는 741011입니다. 한번 쳐볼게요. 741011 이렇게 쳐서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월별로 이렇게 음극에 들어가는 그 종류 중에 하나의 동박이 이렇게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수출 금액에서 수출 중량을 나눠주면 또 단가를 우리가 또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NCM 양극재니 동박이니 흑연이니 리튬 이온 전지니 이런 다양한 형태의 우리의 그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제품들의 수출 금액과 수출 단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박 얘기할 때 동박의 원재료는 구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구리 가격, 니켈 가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광물자원공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베이스 메탈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니켈 가격이 궁금하다면 니켈 이렇게 쳐서요. 월별로 해서 뭐 월간으로 3년치 궁금하다 치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니켈 가격이 지금 굉장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죠.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구리 가격이 궁금하다고 하면 이렇게 구리 이렇게 해서 구리 가격. 그것도 마찬가지로 엄청 올랐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마이너 메탈에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뭐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월간으로 해서 3년치 하면 현재 리튬 가격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그다음부터 이런 지표를 찾아서 그 기업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기차 소재 기업이 있고 2차 전지 쉘 기업이 있어요. 2차 전지 쉘 기업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 같은 기업이고 이런 기업 입장에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생기는 거죠. 떨어지는. 예, 원가 부담에 따라서 그러면 또 이들이 2차 전지 쉘 가격을 올리면 뭐 되긴 되지만 또 올리기 위해서는 또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전기차 제조사들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무조건 좋고 내려가면 무조건 좋고 이런 개념은 아닌데 항상 기업은 이제 생물과 같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제품 가격은 인상하고 수요 증가로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는 게 그죠? 아무래도 가장 좋은 그림이 될 것 같고요. 올 상반기에는 이러한 뭐 비철 금속이라든가 이러한 그 희유 금속들이 엄청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받았고 최근에는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변수는 하나 뭐냐면 그 2차 전지와 이 전기차 특히나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세 개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이제 중국인데 유럽 시장이 굉장히 잘 나가다가 원래 좀 부진해요. 부진한데 부진한 이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는 이 전기 가격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게 되면 전기차를 충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전할 때 전기료가 또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도 같이 좀 보면 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 같은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 주가가 좀 어떻게 움직일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파악하려면 그 NCM 말씀해주신 그 요소들에 대한 거를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파악하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는 말씀인데 조금 덧붙이면 NCM 양극재라든가 흑연이라든가 동박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걸 모아서 2차 전지 쉘을 만드는 기업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기 때문에 그들 기업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유럽과 중국과 뭐 그 미국의 전기차 판매 이게 중요할 것이고요. 그들이 또 생산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출 금액 이런 지표를 보면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NCM을 파악한 이유는 뭔가요? NCM 파악한 이유는 제가 예를 들어 준 건데 우리 LFP 배터리와 그 NCM 배터리의 차이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는 중국에서 주로 하고 있고 NCM 배터리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NCM 배터리의 구성, 그러니까 배터리 쉘 그 종류가 양극할 물질로 이제 NCM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면은 이 NCM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작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이 NCM 이런 사이트들을 업종 지표를 활용해서 투자에 좀 접목을 해도 괜찮다고.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네. 이렇게 해서 진짜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지금 대표님께서 운영하시고 있는 기업의 뭐 이렇게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지표상회가 이제 이러한 지표들을 근거로 해서 지표가 개선되는 기업들을 이제 뽑아내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지표를 직접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저희가 이제 일제로 제공해 드리고 그런 지표를 활용하는 투자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네. 그 가운데서 좀 이렇게 어떤 기업, 괜찮은 기업 소개 같은 건 좀 어려우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 그 책에 또 보니까요.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또 책에서는 퀀트 투자 방법, 좀 더 간단하게 이러한 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소개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거 좀 더 네, 설명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쭉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지표를 활용해서 직접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이것도 저 추천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어떤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특정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이 업종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업종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업종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섹터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업종 ETF라는 것은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뭐 타이거나 코덱스 같은 이러한 다양한 ETF를 투자하는 것이고요. 이 자체의 투자도 저는 괜찮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ETF라고 하면 철강 ETF는 너무 이제 범위가 불어도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이라는 것도 예련이 있고 철근이 있고 관관이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고민했던 건 뭐냐면 섹터 ETF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철강만 보는 게 아니라 철강을 구성하는 그 하위 단위인 섹터들, 열연 섹터, 그 철근 섹터, 관관 섹터 각각을 이제 분류해서 각 섹터별로 중요한 지표들을 정의해서 그 업황이 개선되는지 아닌지를 이제 일종의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업황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업황이 개선되는 기업을 뽑아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투자한 결과에 대한 수익률도 제가 매달 제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표상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의 투자 방법도 하나의 좋은 툴이 되겠다 해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업종을 넘어서서요. 좀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우선 전체 시장을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증시가 이렇게 좀 좋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좀 개별 기업, 업종 지표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좀 매크로 이슈랑 이렇게 좀 결합을 했을 때요. 이게 매크로 이슈를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요즘 증시는 좀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매크로 증시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고 또 우리 FOMC의 금리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고 점도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시 지표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거시 지표만 보고 투자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 거시 지표를 보고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이 기업을 매수해야지 매도해야지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는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와야 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거시 지표를 관심 있게 갖되 그 기업에 정말 실적에 영향을 주는 업종 지표 그다음에 그 기업의 실적의 키팩터들 위주로 해서 체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하면 매크로 지표를 관심 갖고 보시되 결국 그 매크로 지표와 연결되는 것이 업종 지표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좀 더 디테일한 지표를 위주로 해서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투자에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2100까지 내려왔는데요. 네, 2100, 2200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지금도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주식을 사는 게 유효하다고 보세요?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제 보는데 이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한 30% 안팎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표로 보면 지금 뭐 완성차 자동차나 전기차 쪽의 지표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여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반도체나 철강이나 지금 뭐 화학이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기업, 이런 업종과 기업들은 정말 부진하거든요. 부진하고 저기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는데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업종의 지표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투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점이라고 보면 이제 V자 반등을 기대하지 마시고 조금씩 사 나가는 겁니다. 매달 조금씩 사가면서 이런 업종이 너무나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사가면서 조금씩 그 보유 비율을 늘리는 것은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는 그 업종 지표를 봤을 때 괜찮은 거군요. 좋습니다.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는 좀 눌릴 때마다 그것도 사는 것도 괜찮은 나쁘지 않다고 거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철강, 정유화학은 진짜 안 좋은 거군요. 안 좋기 때문에 또 관심 가질 만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그 기질을 좀 봐야 돼요. 음. 좀 느긋한 스타일이냐 아니면은 확실한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V자 반등 기대하지 마시고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요, 대표님께 지금 만약 1억 현금이 네네. 딱 있으신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좀 비율을 어떻게 해서 좀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앞서 했던 얘기와 연결해서 현금은 일단은 30% 정도, 3천만 원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차 쪽과 반도체, 정유화학, 그 다음에 철강 쪽을 나눠서 이렇게 하나씩 기업의 대표 기업들 한 2개 정도씩 가지고 있으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일 비율로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전기차 쪽을 조금 더 비중을 높게 저는 괜찮고. 네네네. 아, 그 자동차 전기차 쪽은 현대기아차나 뭐그 완성차 쪽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배터리 들고 삼총사.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터리 쪽도 좋지만 저는 완성차 쪽이 조금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완성차와 또 관련돼 있는 자동차 부품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네. 밸류가 좀 높기 때문에 그 좀 조금 더 완성차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아, 네. 싼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네, 싼 걸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예, 대표님 이렇게 귀한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네네. 혹시 시청자분들께요 네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오늘 같이 얘기 나눴던 부분들이 조금 쉽게 전달되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좀 쉽게 전달되지 못하면 제가 좀 설명 못한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기업은 생물과 같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방 산업에 따라서 또 원재료에 따라서 기업은 변화무쌍하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기업만 보지 마시고 기업을 정말 잘 투자하려면 연관되어 있는 전방 후방 산업을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꾸 시각을 넓힐수록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업을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싼 기업을 찾으시면서 지표가 아주 바닥이든지 또는 지표가 개선되는 기업들을 찾으셔라. 그러면 이 투자에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책을 좀 이렇게 좀 봤더니 네네. 정말 그 실전 투자에 좀 필요한 그런 산업 및 기업 데이터를 네. 되게 친절하고 네네. 그렇게 상세하게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책에 보니까 추천사 또 이건규 르네상스 자산운용 대표님하고 강원국 네. 콘트 투자로 되게 네네. 유명하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추천사를 써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주식 투자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대표님의 책을 이번 기회에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명한 지표 투자의 고재용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